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어제 트럼프의 연두교서 연설이 있었죠. 네, 그 얘기를 좀 하고요. 마지막에는 그 연설문 관련해서 북한 문제,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제 그 조갑재 대표께서 트럼프의 연설을 보고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굉장히 연설문이 좋았습니다. 아주 명문이었고, 그 연설문 구조도 아주 그 기승전결을, 구조를 아주 잘 짜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조갑재 씨는, 아유, 조갑재 씨라고 하면 안 되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인데, 조갑재 선생께서는 그 트럼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물론 이제 그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보수 우파 쪽에 많은 분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갑재 선생도 이제 별로 안 좋은 시각을 갖고 계신데, 근데 그 연설문만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연설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썼어요, 연설문. 아주. 그 연설이 길잖아요. 1시간이 훨씬 넘는, 1시간 20, 30분 정도 되는. 근데 그게 전혀 지루하게 안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이제 연설문 중간중간에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어제 국회의사당에 다 초청이 돼서 연설문 도중에 자신이 언급될 때마다 이제 일어나서 관중들의 박수를 받는 그 사람들, 그분들이 무려 연설문 중에 그렇게 소개되는 사람들이 10명이 훨씬 넘는 것 같아요. 15명 되지 않나? 15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가 다들 좀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감동적이고 재밌는 얘기들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 연설문에 녹여서 연설문을 만들었으니까 그 연설문이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감동적인 얘기들이 막 자꾸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설문 중에 국내 현안 문제를 언급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제 미국의 많은 문제들을 언급해요. 다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요, 트럼프가. 근데 이제 그 지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소개되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얘기들이 아주 이렇게 재밌게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랬습니다. 그 이제 저는 그 연설문을 5부분으로 나눠서 보는데, 이제 첫 부분은 뭐 우리 미국은 하나가 돼야 된다, 뭐 그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여기 모인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연설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앞에서 연설을 하는 이유는 어떤 한 당의, 자기 당, 공화당, 그러니까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기 그런 당파적 이익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이익을 위해 나는 연설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첫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에 넘어가면은 미국의 국내적인 현안 문제, 뭐 가령 국경장벽 문제, 국경장벽이 가장 주요한 문제로 언급이 되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연방교도소 개혁 법안, 그리고 오바마 케어, 그 이제 의료보험 문제, 그 의료보험을 어떻게 낮추느냐, 이제 그 문제도 언급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의료보험, 미국의 그 문제에서 그 진료 약값이 굉장히 비싸요. 미국이 그 약값이 비싸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낮추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더 낮춰야 된다. 그래서 의료보험 그 비용을 줄여야 된다, 가격을 낮춰야 된다, 그런 내용 언급하고 뭐 많이 언급해요. 그렇게 국내 현안 문제.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국제 외교, 국제 문제, 뭐 이란, 러시아, 중국,
뭐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제 북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서는 이제 네 번째부터가 이제 사실 마지막 부분인데, 네 번째 가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이제 그거를 언급합니다. 그 이제 보편적인 가치를 언급할 때는 2차 세계대전 그 얘기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 참전자분이 아직 살아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그 이제 소개가 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학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다카우 수용소라는 곳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거기에 두 분이 소개가 돼요. 그 부분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부분에서 감동을 슬슬 끌어올립니다. 감동을 슬슬 끌어올리다가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미국의 비전. 그 얘기를 하면서 감동을 폭발시킵니다. 뭐 가령 이런 식으로 뭐 미국의 비전인데 뭐 그냥 이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꿈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뭐라 그러더라. 뭐 하여튼 뭐 우리의 비전. 우리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저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저 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 연설을 제대로 들으면은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그 연설문 내용이. 거기서 그 감동을 폭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연설이 끝나자마자 와 하면서 이제 박수를 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연설이 끝나요. 그렇게 연설이 끝나는데 그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좀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그 연설의 다섯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 그 우리는 사랑과 충성과 뭐라 그러더라? 우리는 사랑과 충성과 애국심으로 서로 연합된 그런 공동체고, 그런 우리는 하나가 돼서 저 높이 떠 있는 가장 밝게 빛나는 저 별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부럽냐면요, 이 미국의 문화가 부러운 거예요. 미국인들 사이에 녹아있는 그 문화, 그 사고 방식. 그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의 연설을 하면은 약간 손이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그런 식의 연설이 먹히지가 않죠. 별로 사람들이 오글거린다고 생각하죠. 그런 식의 연설은.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식의 연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냐면은 미국은 청교도 국가로서 기독교적인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사랑, 희생, 용기,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그들의 문화와 사상 속에 녹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학적인 그런 연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 어떤 미국인들의 문화. 우리나라에서 그런 연설이 먹히지가 않죠. 안 그렇습니까? 좀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그 트럼프의 연설 중에 이제 약간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이제 뭐냐면은 트럼프가 국경 장벽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 국경 장벽 문제는 이 미국 사회의 계급 간의 불평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계층 간의 불평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안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층 간의 불평등. 트럼프 같은 부자가 그런 말을 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네 부자 정치인들, 너네 그 도네이션, 그 기부하는 돈 많은 너네 부자들, 너네들은 커다랗고 두꺼운 현관 대문 뒤에서, 그리고 높게 쌓아 올린 그 벽 뒤에서, 게다가 경호원까지 고용해서, 경비원들까지 고용해서 그런 안전한 집에 너희들은 안전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 위험한 국경 장벽은 저렇게 활짝 열어놓으려고 하느냐. 이 가식적인 놈들아. 물론 이 가식적인 놈들아 이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그 앞부분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국경 장벽을 통해 들어오는, 아니 이제 그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미국의 노동자 계층이다. 노동자 계층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뭐라 그러더라? 그걸 working American class라 그러나? 하여튼 뭐 레이버 클래스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계층, working이라 그랬나? 하여튼 레이버 클래스라고는 안 하고요. 아니 어쨌든 그 노동자 계층들이 다 피해를 본다.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니까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그 월급이 줄어들죠. 작아지죠. 그 사람들이 월급을 노동력이 싸니까, 하여튼 그 비용이 싸니까 월급이 줄어들고, 그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이 미국의 좋은 학교와 병원에 막 드글드글하게 가득 차니까, 그래서 병원과 학교들이 그 수용 능력을 초과하게 되니까 정작 미국의 이 건전한 시민들, 중산층, 서민들이 병원과 학교를 사용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이 피해를 다 누가 보냐? 너네 부자 정치인들, 기부하는 너네 부자들, 너네들이 그런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미국의 건전한 서민들, 노동자 계층, 그 사람들이 그 다 피해를 본다. 이 가식적인 놈들아.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저는 그 부분이 그냥 이제 그 별로 그냥 별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연설문 중에서는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 제가 여러 번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본질적으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자, 트럼프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트럼프는 방금 말씀드린 그 연설 내용에서도 살짝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트럼프는 부자긴 한데 돈이 엄청 많은 부자죠. 그렇지만 트럼프는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회의 어떤 이런 불합리한 일들,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은 참지 못하는 정의감이 있어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얍삽하게 보이기도 하고, 말도 거칠게 하고, 농담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부정직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트럼프의 본질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같이 속이고 어떤 모략을 써서 상대를 이기고,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냐? 트럼프가 건설업 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업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웬만해서는 반사기꾼들이에요. 그 부동산 업자들, 건설업자들.
정말 다 반사기꾼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평생 동안 상대해 왔고 그 사람들을 다 경쟁해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악랄하고 영악하고 모략을 써서 상대하죠. 갖은 모략을 써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서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어떤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돈만 많은 졸부 같은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트럼프는 본질적으로 어떤 정의감, 정직한 마음, 이거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트럼프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의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또 어떤 면이 있냐면은 그 정직한 성격이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은 어떤 일이 진척이 안 되고 교착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런 걸 참지 못하죠. 그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특히 관료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bullshit. 너 헛소리 하지 마. 그 관념적인 미사 요구. 야,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하란 말이야. 왜 관념적인 말을 해? 어? 야, 뭐에 말도 안 되는 하나만한 얘기를 계속 짓거려. 이런 얘기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이 bullshit 그러잖아요. 하나만한 소리. 그런 거를 트럼프는 아주 성격상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 저도 그런 거 좀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트럼프도 보면은 그런 거를 못 참아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정치적 올바름 이런 거를 아주 두드러기 날 정도로 싫어하는 성격이란 말입니다. 트럼프가. 그래요. 그게 트럼프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 중에 한 부분이에요. 트럼프의 본질이 여러 방면이 있다면은 그 여러 방면 중에 한 방면이 이제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어떤 정직성.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만한 소리 하면은 듣기 싫고 형식주의, 관료주의 이런 거에 묶여 있는 거 못 참는 거, 그런 거. 그런 이제 급한 성격.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정직한 그런 성격에서 파생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북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번 달 말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납니다. 많은 보수 우파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물론 저도 걱정이 돼요. 과연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하고 협상을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저도 걱정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트럼프가 과연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한국을 안보적 위기에 빠뜨릴 것이냐.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아주 정말 결정적인 부분까지 다 양보하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거예요. 자, 중국의 첫 번째 목표는 중국입니다. 아니, 트럼프의 첫 번째 목표는 중국입니다. 중국을 먼저 무릎 꿇리는 것이 트럼프의 목표입니다. 중국만 무너지면은 북한 문제는 식은 죽 먹기예요. 자, 중국이 굴복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때까지는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김정은이하고 협상하는 척 하면서 시간을 끌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중국이 굴복하면은 트럼프는 김정은을 반드시 손을 볼 겁니다. 트럼프 같은 성격은
김정은이를 절대 가만 놔두지를 못해요. 절대 가만 놔두지 못합니다. 지금은 다만 김정은을 손보기에는 너무너무 위험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하면은 전쟁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손대지 못할 뿐이지,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은 정의감입니다. 정의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트럼프가 워낙 약간 사기꾼 같이 보이니까 다들 트럼프의 그런 면을 보지를 못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걱정을 해요. 이번에 김정은이하고 협상을 해서 종전선언을 하면 어떡하냐. 김정은이가 어느 정도 비핵화하는 척 하는 바람에 트럼프가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 종전선언을 해주면 어떡하냐. 그리고 주한미군을, 물론 이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안 한다고 했지만 주한미군 그래도 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재편될 수 있어요. 일부 재편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사실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그것보다는 경제 제재가 해제되는 부분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 만약에 개성공단이 재개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 몇백 명이 그쪽에 가 있게 되면은 어느 날 김정은이 만약에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틀어져서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킨다고 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은 개성공단 안에 몇백 명이 그 안에 갇혀 있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약간 해제되는 게 그게 더 위험한 거지, 주한미군이 약간 구조 조정되는 거, 재편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요. 자,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냉정하게 봐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 최전방의 군사 전력을 먼저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혼자서 한국을 지켜주겠다고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한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뽑아줬고, 그 문재인 정부가 최전방 군사력을 지금 다 허물고 있습니다. 최전방을 다 뚫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미군의 전력이 전혀 다치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훗날을 대비할 수가 있어요. 훗날을 기약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이 계속 저 동두천 앞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으면은 위험해요. 그 미군이 포위라도 되면은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김정은한테 반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다치지 말고 고스란히 보전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10 화력여단이 뒤로 빠져 있어야 됩니다. 왜? 한국이 먼저, 이 문재인 정부가 먼저 최전방 군사력을 허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이 계속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대한민국의 훗날을 위해서 안 돼요. 그게 뒤로 빠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훗날을 기약하려면,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고 반격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군이 반격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주한미군의 일부가 북한의 포로가 되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스스로 최전방 전력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아무런 피해도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뭐 비핵화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깨져요. 그걸 트럼프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트럼프가 앞에서는 김정은이하고 협상을 하면서 뒤에서는 플랜 B를 조용히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이거 어렵네요. 이게 참. 방송이 이게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버벅거리는 것도 있고 어휘를 까먹는 것도 있고 말이 청산유수처럼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 뒤에는 어제 트럼프 그 연설 중에 마지막 5분을 제가 이제 그것만 잘라서 번역해서 자막 달아서 이렇게 이 뒷부분에 이거 끝나면 바로 연결시켜 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왜냐면은 좀 감동적이어서 그 연설 자체도 명문이고 상당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번역해서 이제 붙여놨으니까요. 네, 그거까지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hen American soldiers set out beneath the dark skies over the English Channel in the early hours of D-Day 1944, they were just young men of 18 and 19 hurtling on fragile landing craft toward the most momentous battle in the history of war. They did not know if they would survive the hour. They did not know if they would grow old, but they knew that America had to prevail. Their cause was this nation and generations yet unborn. Why did they do it? They did it for America. They did it for us. Everything that has come since our triumph over communism, our giant leaps of science and discovery, our unrivaled progress towards equality and justice, all of it is possible thanks to the blood and tears and courage and vision of the Americans who came before. Think of this Capitol. Think of this very chamber where lawmakers before you voted to end slavery, to build the railroads and the highways, and defeat fascism, to secure civil rights, and to face down evil empires. Here tonight, we have legislators from across this magnificent republic. You have come from the rocky shores of Maine and the volcanic peaks of Hawaii, from the snowy woods of Wisconsin and the red deserts of Arizona, from the green farms of Kentucky and the golden beaches of California. Together, we represent the most extraordinary nation in all of history. What will we do with this moment? How will we be remembered? I ask the men and women of this Congress, look at the opportunities before us. Our most thrilling achievements are still ahead. Our most exciting journeys still await. Our biggest victories are still to come. We have not yet begun to dream. We must choose whether we are defined by our differences or whether we dare to transcend them. We must choose whether we squander our great inheritance or whether we proudly declare that we are Americans. We do the incredible. We defy the impossible. We conquer the unknown. This is the time to reignite the American imagination. This is the time to search for the tallest summit,
and set our sights on the brightest star. This is the time to rekindle the bonds of love and loyalty and memory that link us together as citizens, as neighbors, as patriots. This is our future, our fate, and our choice to make. I am asking you to choose greatness. No matter the trials we face, no matter the challenges to come, we must go forward together. We must keep America first in our hearts. We must keep freedom alive in our souls. And we must always keep faith in America's destiny. That one nation, under God, must be the hope and the promise and the light and the glory among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Thank you very much.